브라질의 항구 도시 나타우에 있는 브라질 경찰본부. 치안이 좋지 못한 브라질이지만 다른 나라의 외국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이곳 나타우의 한인타운 근처에는 경찰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CCTV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CCTV를 주시하던 브라질 경찰관이 급하게 다른 동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하는데요. CCTV 화면 속에는 하얀색 도복을 입은 의문의 남성이 한인타운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브라질 조직원들과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CCTV를 지켜보던 브라질 경찰관은 손을 입으로 틀어막고는 말도 안 된다며 손을 떨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브라질의 한인타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의 항구 도시 나타우에서 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 바스토스라고 합니다. 나타우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몸을 쓰는 운동에 재능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요. 하지만 저희 집안은 너무나 가난해서 학교에 다니기는커녕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모님과 함께 브라질의 상인들이 운영하는 상인회로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자비를 도와 돈을 벌었을 만큼 아무런 꿈을 꿀 수 없는 가난한 환경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태어난 도시인 나타우는 항구 도시와 밀접한 탓에 브라질의 위험한 조직원들이 밤만 되면 버나가를 들쑤시고 다니는 것이 평범한 일상이었고, 이곳에서 거주하는 나타우의 주민들까지도 조직원들이 너무나 익숙한 탓에 오히려 조직원들을 보고도 겁을 먹지 않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목격되는 위험한 도시였는데요. 나타우의 한인타운 근처에서 작은 빵가게를 운영하시던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항상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은 이곳 한인타운 근처에 숨어 있으라고 조언을 해주실 정도로 저는 한인타운과 매우 밀접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특히 나타우의 한인타운 상인회는 브라질의 다른 한인타운과 다르게 대부분의 거주민들이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한국인들의 선량한 시민의식과 청결함 때문인지 항상 이곳 나타우 한인타운은 범죄와는 거리가 먼 매우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얼마 전 이곳 나타우 한인타운에서는 꽤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때의 사건은 지금 저를 한국의 현대 무술인 태권도의 정식 사범 자격증 보유자로 만들어주었는데요. 어렸을 때 돈이 없어 학교에 다니지 못한 저는 10대 후반의 나이일 때부터 어머니의 빵가게 일을 돕거나 다른 상인들의 자비를 도우며 아르바이트를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제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에 마음이 쓰이셨는지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나타우의 한인타운으로 저를 자주 데려가셨고, 저 또한 그곳에서 다양한 한국인 아저씨나 아주머니분들을 만나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또한 전혀 한국어를 하지 못했고, 그분들도 브라질의 공식 언어인 포르투갈어를 능숙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저와 한인타운의 한국인분들은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간의 언어를 배워나가며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잘하는 재능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탓인지 저는 축구는 물론 야구와 농구, 심지어는 멀리뛰기까지 잘했을 정도로 운동신경에 재능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왔었는데, 이러한 저의 모습을 알게 되신 한인타운의 유씨 아저씨는 어느 날 저에게 함께 한국으로 가지 않겠냐면서 한국여행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유형필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타우 한인타운의 총무를 담당하시던 유씨 아저씨는 나이와 다르게 엄청나게 키가 크고 체격이 듬직했고, 또 무슨 특별한 운동을 하시는지 항상 하체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동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그런 아저씨와 종종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학교조차 다니지 못했던 저에게 급작스러운 한국행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형필 아저씨는 저에게 자신이 한국에서 작은 무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잠깐 가족들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갈 일이 생겼다면서 제가 아저씨의 무술학원을 구경하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함께 한국으로 가자면서 저를 계속 설득하시더군요. 한인타운의 한국인분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을 뿐 한국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저는 안 그래도 치안이 좋지 못하고 마음이 불편한 나라인 브라질에서 태어난 것이 큰 스트레스였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다른 나라를 가야 된다는 것은 저에게 엄청난 압박이었습니다. 그런데 형필 아저씨의 한국행 제안 소식은 저의 어머니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어느 날 어머니께서는 저를 저녁 식사 시간에 부르시더니 형필 아저씨와 함께 걱정 말고 의미 있는 한국 여행을 다녀오라면서 돈이 들어있는 작은 꾸러미를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살면서 해외여행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을 텐데 오히려 형필 아저씨한테 너무나 고맙다면서 한국은 배울 것이 많은 선진국의 나라이니 더는 망설이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없는 살림에 돈까지 건네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고 결국 다음날 저는 형필 아저씨를 찾아가 같이 한국으로 떠나자면서 저의 결심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저씨께서도 저에게 생각을 잘했다고 했고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자신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 것도 있으니 후회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저에게 한국행 일정에 대해 상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약 1개월 뒤 도착한 한국은 제가 지금껏 살아오던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증오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대단한 나라였는데요. 이제 막 20살의 나이였던 저에게 모든 것이 크고 아름다운 한국의 공항은 천국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나 제일 좋았던 점은 제가 브라질 사람이다 보니 특이한 피부색과 외모를 가지고 있어도 한국인들은 저에게 그 어떠한 편견의 눈빛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제가 태어난 나라인 브라질에서는 같은 브라질 사람이라도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입고 있는 옷만 보고서 사람을 차별하는 경우가 많은데 왠지 모르게 브라질의 최상층 사람들보다 더욱 부자처럼 보이는 한국인들은 저에게 그 어떠한 차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점은 한국으로 들어가는 입국 심사를 할 때부터 너무나 저에게 크게 다가왔는데요. 하지만 한국인 직원분들은 그저 저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는지 정도만 물을 뿐 강압적인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으셨고 그저 행복한 여행이 되길 바란다는 감사한 말까지 건네주시면서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신기했던 것은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방문해서 그런 것인지 대부분의 한국인 공항 직원분들이 브라질의 공용어인 포르투갈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시면서 저에게 매우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매우 행복한 입국 심사를 마치고 저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오신 유씨 아저씨는 이번에 한국으로 저와 함께 온 것은 여행에 대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무술학원을 먼저 방문하자며 저와 함께 택시를 타고는 곧바로 아저씨가 운영하시는 무술학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운동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정식으로 체육학원을 다녀본 경험이 없었던 저는 아저씨의 무술학원이 너무나 궁금했고 특히 한국의 전통 무술이라는 말과 함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유씨 아저씨의 말은 제 궁금증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의 무술학원으로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너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흰색의 도복을 입고 있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한국인 친구들이 엄청난 발기술을 선보이며 공중훈련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유씨 아저씨는 저에게 운동으로서의 재능을 펼치지 못한 것이 그동안 많이 안타까웠다면서 이곳에서 정식으로 태권도를 가르쳐 줄 테니 자신과 함께 브라질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해보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씨 아저씨는 이미 한국에서 3곳이 넘는 정식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계셨고 가족들 때문에 브라질에 가게 된 것이었지만 브라질의 한인타운 근처에 한국 전통의 태권도장을 차려 브라질에서 태권도를 알리고 싶다는 간단한 목표를 말씀해 주시더군요. 자신과 이미 친한 한국인 제자분들을 브라질 태권도장으로 데려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동신경이 있었던 저를 눈여겨봤었다는 아저씨의 말씀에 저는 알 수 없는 행복한 감정을 느끼면서 최대한 아저씨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태권도를 정식으로 배워나갈수록 정신이 맑아지는 것은 물론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돌려차기 동작들을 곧장 해낼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어느 정도 태권도에 재능이 있었는데요. 유씨 아저씨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시더니 이곳에서 약 1달 정도 정식으로 태권도를 배워나가자는 말씀과 함께 모든 훈련이 끝난 뒤에는 그때 자신과 함께 브라질로 돌아가자면서 저의 태권도에 대한 재능을 최대한 꽃피울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그곳에 있던 아저씨의 한국인 태권도 제자분들은 저와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는 않았지만 오직 태권도라는 목적 하나로 같이 땀을 흘리며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이 되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고 특히나 아저씨께서는 훈련하던 도중 종종 저에게 태권도의 기본적인 정신상태에 대해서 꽤 많은 강조를 하셨는데요. 유씨 아저씨께서는 브라질의 위험한 치안 때문에 브라질 한인타운 거주민들이 스스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운동을 한 가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다면서 이번 한인타운의 태권도장 오픈도 그러한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태권도를 배워나갈수록 저는 하루가 다르게 발차기의 탄력이나 회전에 능숙해지기 시작했고 1달여의 모든 훈련이 끝났을 때에는 아저씨의 한국인 제자분들과 정식 태권도 규칙으로 시합을 해도 어느 정도 점수를 얻어내는 실력에까지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심화 과정이 아닌 속성으로 배운 태권도의 실전과 무술 훈련이었지만 그 1달의 시간 동안 저는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숙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제가 그동안 가난하다는 사실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저의 인생을 놓치고 있었다는 인생의 경험까지 깨닫게 되었죠. 아저씨께서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몇 가지 기본적인 전통 품새를 가르쳐 주시고는 브라질에서 태권도장을 오픈한다면 현지인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이 되는 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면서 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너무나 놀랄 만큼 높게 말씀을 해주셨기에 저는 그저 감사하다는 말을 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약 한 달 반 정도의 훈련을 마친 뒤 아저씨와 함께 브라질로 돌아가게 된 저는 곧바로 브라질에서의 태권도장 오픈을 위해 아저씨를 도와 건물 인테리어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이미 유씨 아저씨께서는 브라질 한인타운 근처에 건물 계약을 해놓으신 상태였고 인테리어 업체도 계약을 하신 상황이었으나 저는 딱히 할 것도 없었고 아저씨를 돕고 싶은 마음에 태권도장의 오픈을 아저씨와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6개월에 걸친 대공사였기에 시간은 꽤 걸리는 것 같았지만 조금씩 완성되는 태권도장을 볼수록 제 마음은 더욱 벅차기만 했는데요. 약 4개월쯤 지나 태권도장의 간판까지 부착하고 어느 정도 모습이 갖춰졌을 때는 한인타운 거주민들뿐만 아니라 브라질 주민들한테도 한국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에 대한 유행이 생기게 될 정도로 브라질 한인타운 근처에 최초로 생긴 유씨 아저씨의 태권도장은 문을 열기도 전부터 엄청난 인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아닌 오직 한국의 태권도를 알리고 싶던 목적의 유씨 아저씨는 태권도장을 공개하게 된다면 굉장히 저렴한 수강 비용만 받고 수강생들은 평생 태권도장을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까지 가지고 계셨을 정도로 태권도에 대한 자부심은 물론 넓은 마음마저 가지고 계신 분이셨죠. 그런데 태권도장의 오픈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저는 새벽 시간을 이용해 내부 공사 중이던 태권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유씨 아저씨께서는 태권도장의 공사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면서 자신과 함께 약 일주일 정도 새벽 시간에 함께 내부 인테리어를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주셨고 저 또한 매우 흔쾌히 아저씨와 함께 작업하기로 약속을 했던 상황이었죠. 아저씨께서는 먼저 도장에 도착해 계신 것인지 태권도장에는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저는 곧바로 아저씨를 돕기 위해 태권도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내부 공사를 하시다가 잠시 화장실을 가신 것인지 도장에는 문만 열려 있을 뿐 아무도 보이지 않더군요. 곧바로 공사를 위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아저씨가 하시던 작업을 이어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태권도장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조금씩 저희 도장이 있던 한인타운 근처로 가까워지고 있었고 소리만 들어보아도 꽤 많은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다가오는 듯한 좋지 않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창밖을 내다본 저는 아니나 다를까 브라질의 조직원으로 보이는 20명 이상의 조직원 사람들은 물론 그들이 들고 있는 큰 가방을 통해 한인타운 사람들의 돈을 노리고 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살면서 이러한 경험이 꽤 많았던 저는 곧바로 태권도장에 불을 끄고 사람이 없는 척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에 부모님께서 나섰다가 브라질 조직원들에게 돈을 뺏겼던 경험이 있던 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그저 두려움에 떨며 숨죽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창밖에서 비명 소리와 함께 무언가 물건이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나 당황했던 저는 곧바로 창밖을 내다보았고 그곳에는 유씨 아저씨가 가벼운 스텝을 밟으면서 뒤돌려차기를 통해 브라질 조직원들을 혼자서 밀어내고 계셨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조직원들은 위험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맨몸 상태처럼 보였고 저는 유씨 아저씨가 시간을 벌어주시는 사이 경찰에게 신고를 하고 곧바로 아저씨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미 제가 확인을 했을 때에는 인원수가 많은 브라질 조직원들이 단 한 명의 유씨 아저씨에게 겁을 먹고 접근하지 못하던 상태였고 제가 1층에 도착했을 때에는 약 5명의 브라질 조직원들이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온 것을 확인한 아저씨께서는 곧바로 위험하다고 소리치시며 앞에 있던 조직원들과 발차기를 하며 싸움을 하셨고 저는 겁이 났지만 그동안 배운 태권도를 떠올리며 조직원들에게 타격은 주지 못해도 저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위협은 할 수 있었는데요. 소란스러운 싸움 소리에 한인타운의 한국인분들은 잠에서 깨셨는지 야구방망이는 물론 골프채까지 챙기셔서 저희와 함께 브라질 조직원들을 밀어내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 소리가 들리게 되자 브라질 조직원들은 차를 타고 도망쳐버리더군요. 조직원들의 수가 많았지만
유씨 아저씨는 제가 올 때까지 혼자서 브라질 조직원들을 발차기로 밀어내셨고, 저는 바로 그때 유씨 아저씨가 30년이 넘게 실전 태권도를 훈련하신 엄청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저씨에게 달려오신 한인타운 한국인분들은 그날 이후 사비를 걷어 브라질 한인타운 전체 지역에 CCTV를 설치하셨고, 특히 한인타운의 입구에 있는 유씨 아저씨의 태권도장을 이용해 항상 그곳에서 또 다른 조직원들이 오지는 않는지 경계를 하는 시스템까지 마련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의 사건은 한인타운 근처 브라질 거주민 지역까지 퍼지게 되었고, 태권도의 힘이 실전에서도 얼마나 강한지 소문이 나게 되자 저와 아저씨의 태권도장은 밀려드는 수강 신청생들로 대박이 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돈을 위한 목적으로 태권도장을 열게 된 것은 아니었으나 유씨 아저씨께서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한국의 태권도를 알려야겠다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브라질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한인타운 전체 지역에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브라질 조직원이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브라질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국의 전통 무술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무술이 있겠지만 올바른 정신을 단련하는 것에서는 태권도만한 무술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지금 태권도장을 열정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유씨 아저씨의 정신을 본받아 브라질 학생들에게 학교 체육 수업을 통해 태권도를 가르치게 되었죠. 빠른 시일 내에 제가 태어난 브라질 마을에서도 한국식 태권도장을 오픈하고 싶은 꿈이 있는 저는 오늘도 열심히 학생들과 태권도 수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